푸틴이 우리가 기대했던 국정연설을 했어요. 뜬금없이 핵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푸틴이 모스크바의 고스티니 드보르 전시장에서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은 현지 시간 정오에 시작해서 2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푸틴은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뉴 스타트에 대한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또 미국이 핵실험을 준비 중임을 알고 있다면서 미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똑같이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이 핵실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원래 핵 보유 강국이기 때문에 핵실험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푸틴이 미국에 핵을 거론하고 서방에 핵을 거론했다는 건 핵전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를 제껴놓은 상태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본격적인 힘거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제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무기를 추가 지원하거나 이걸로 해서 전쟁을 질질 끄는 문제가 아닌 예전에 그 냉전처럼 뭔가 새로운 전략 무기들, 핵 같은 이 실제적인 그 전쟁에 쓰이는 무기가 아니라 위협적인 무기들을 상대로 해갖고 이걸로 일종의 외교전을 펼치려고 하는 저기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얘기는 미국이 공세적으로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군축 조약을 중단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느냐? 뭐를 지금 러시아가 싫어하느냐, 두려워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까봐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게 건가요? 아니라 애초에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대기권에서 날아오는 거는 그 원래 20 넘으니까 상관없이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도 미사일, 그러니까 날아가는 유도 미사일을 초음속으로 쏠 수 있는 기술과 미사일들을 해갖고 실전 배치를 마쳤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거를 2010년도까지 개발하다 비싸다고 개발하다 중단했어요.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게 러시아의 아방가르드를 비롯해서 이러한 그 초고속 그 미사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미군의 활동력이 절대적으로 위축이 됐죠.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미사일과 달리 초음속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자랑하는 각종 항공모함, 11개 항공모함 전대들을 사실상 무용지물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요격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중에서 떨어지는 건 어떻게 그 고저점에서 요격이 되는데 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경우에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비대칭 전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뭐 동풍 24호라고 개발했다고 우기고 있는 거고 북한도 자기들이 이거 개발했다고 막 우기고 있는 건데. 근데 그쪽은 우길만 하지. 왜냐면 러시아 거 빌려다가 급하면 쓰면 그렇지. 그러면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미사일들을 이제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말하자면 그 불균형한 그 틈이 생겼어. 그러니까 미국도 저지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근데 최근 들어 미국이 이 핵실험을 실제로 했어요. 태평양에 있는 어떤 그 핵실험 장소에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구축함이나 핵 잠수함에 이와 같은 초음속 순항 미사일들을 배치했다라고 하는 발표들을 최근 들어서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보다 늦긴 했지만 이게 중간에 개발을 하다가 끊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투자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몰래 한 3, 4년 사이에 개발을 했던 거야. 미 국방부나 미 군수연구소에서.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실전 배치를 했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군사력의 균형추가 미국으로 돌아온 거지. 이렇게 되면 다시 깡패짓을 하겠다는 거야. 미국이. 본인이 어쨌든 군사력이 약점이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평화라고 얘기를 조용히 하다가. 있다가 야 씨 우리 이제 다 전열 갖췄어 덤벼
그리고 심지어 나 그거 초음속 순항 미사일 안에 핵탄두까지 장착 끝났어? 라고 하는 선언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재래식 그 핵탄두 같은 경우에는 장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로 위협을 할 때도 쉽게 말해서 사이로 열리면 상대방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쏘려고 하잖아?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려고 하잖아? 발사되기 전에 미리 다 정찰하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이런 이 초음속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배나 잠수함에 실어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캐치가 안 된단 말이야. 언제 이게 발사될지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 이게 전략적으로 쓰여져 갖고 이게 군사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진짜 러시아 입장에서도 옛날처럼 맘 놓고 뭘 해볼 수 있는 역량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만일 이게 우크라이나나 뭐 EU에 있는 주변국에 배치가 된다?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도 하기 싫은 거죠. 대량 보복을 해볼 시간이 없는 거야. 왜? 탄두로 쏘면 레이더에 걸린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근접해갖고 날아오거나 순항미사일로 적에도나 코스를 잘 잡으면 어디서 쐈는지 얼마 만에 닥치는지 날아오고 있어도 이게 어디로 날아올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미국이 뭔가 군사적 의외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짓거리들을 하는 거고, 러시아는 만일에 그걸 니들이 쓰겠다고 하면 우리도 전술핵 배치를 앞당기고 핵탄두를 늘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거기다가 미국이 핵실험하면 우리도 핵실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신냉전 시대로 가는 거죠. 군비 비축 시대로 가는 거지. 쓰지도 않은 핵폭탄이나 각종 전술 무기들을 일단은 쟤네가 10개 있으면 나도 최소한 5, 6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아이고야. 제가 느는 만큼 얘는 또 10개를 또 늘려야 되는 거고, 또 따라서 늘려야 되는 거고, 옆집이 이번에 핵무기 새로 들어왔대요. 그러면 야 우리도 그러면 몇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태가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표면적으로는 그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서로 지금 강대강으로 대치 국면이에요. 근데 이 관계를 국제정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푸틴과 바이든이 지금 서로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국면이 서로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죠. 자국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전쟁할수록 서로는 이익이다.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야 러시아가 꼼짝 못할 새로운 전략 무기가 나한테 있어. 라는 쪽으로 니들 러시아에 겁먹지 마. 라는 식으로 독려를 할 수 있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만일 그거를 실전에 쓰거나 다른 나라에다가 배치할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우린 선제 타격할 수도 있어. 아니면 여기에 대한 배치를 미국이 제한선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미국을 노릴 수 있는 위치로 해갖고 우리도 엄청나게 옮겨 놓을 거야. 해골의 바다에다 쫙 깔 거야. 잠수함들 더해갖고 그거 몽땅 실어서 그거 앞으로 전부 다 남극해나 아니면 태평양 깊은 데다가 묻어놓고 있을 거야. 지금 이렇게 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 안 끝나겠네요. 안 끝나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그와 지긋지긋한데? 관련된 사업들, 군수 산업들이 그냥 빵빵하게 배를 불리는 거죠. 2차 대전 이후로 지금 미국에서 155mm 포탄이 뭐 지금 그 2차 대전 이후로 최고로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소모성 무기들에 대한 생산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니 진행 중이라고 근데 해요. 유럽하고 나토 이쪽에서는 빨리 전쟁 끝내달라. 우리 죽겠다라고 그치. 하는데 그건 니들 사정인 거고. 푸틴하고 바이든은 다른 거지. 모르겠고. 적대적 공생관계라니까 얘 둘은. 아니 얘기했잖아요. 매일 러시아 2만 발, 우크라이나 6천 발 넘는 포탄들이 쏴지고 있는데 그 돈은 우크라이나 돈으로 되냐고. 결국은 EU가 돈 내는 거야, EU가. 그리고 그걸 그만큼 팔아서 돈 버는 건 미국에 있는 군수업체들 아니냐고. 따뜻한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젤렌스키도 경과 같은 입장이라고 봐야지. 6.5 사태가 생겨도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됐다고 봐야지. 네. 유럽이 했는지 미국이 했는지 러시아가 했는지 모른다. 유럽 내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있겠지. 지금 제일 열받아 있는 건 마크롱이고
프랑스. 프랑스의 마크롱이고 독일의 독일도 숄츠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열받아 있는 그 두 나라니까 아무튼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번 국정연설에 푸틴이 이 평화나 회담에 관한 얘기를 할 거냐, 강경으로 나올 거냐라고 했는데 별로 강경으로 나왔어요. 네, 강경으로 핵까지 나왔으니까. 핵까지 할 수 있는 최대 무기를 꺼냈고, 에이, 자 실제로 국지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작은 핵탄두를 사용한 어떤 러시아의 공격이나 늘 얘기했던 선제 공격, 지금 있는 협상의 유리함을 얻기 위한 전차 부대나 아니면 어떤 폭격전이나 이런 류의 지상전들이 조만간 벌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 지금 푸틴은 바이든의 행보에 대해서 화가 났다라는 점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